자, 오늘은 타이어 교환입니다. 사이즈를 잘 봐주세요. 사이즈. 자, 285-7017. 뭐 대단한 작업이라고 타이어 휠 타이어 작업하는 거 올리냐 하실 수 있는데, 자, 휠 타이어 작업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촬영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짧습니다, 여러분. 짧고 간결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를 마치고 밸런스 웨이트에다가 테이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밸런스 끝나고 난 다음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밸런스 웨이트에 테이핑 작업을 항상 이렇게 해서 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오프로드 라이프를 즐길 때 도강을 하거나 또는 모래에 타이어가 묻히거나 또는 머드에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타이어가 구동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 밸런스 웨이트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 웨이트가 옛날에는 납이었는데 중금속이라서 사용 못하게 되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웨이트들은 전부 다 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녹 쓰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테이핑 작업을 밸런스 작업 끝난 다음에 진행하고 있다는 거. 자, 오늘 이 얘기를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은 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타이어, 휠 타이어 조립하는 거 한번 보셨고,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XDTM의 업무 보고, 업무에 변화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리는 보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실은 촬영하게 된 겁니다. 제 영상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영상에서 휠 타이어 이제 재고 부족, 물건이 없어서 작업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코란도 스포츠, 아레스턴 스포츠, 그 외에 이제 오프로드 라이프를 즐기는 이런 차량들 수없이 테스트를 하면서 또 토잉 패키지 제작을 하면서 16인치 휠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적화된 휠이며, 오프로드 성능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휠이고, 거기에 맞는 타이어 사이즈, 법적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는 옵셋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작업을 해드렸는데,
점점 갈수록 16인치 휠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타이어들을 구하기가 자꾸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최근에는 그 전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타이어 사이즈 휠 업체 입장에서는 휠을 16인치 휠을 이제 비치해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타이어를 이제 취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타이어는 사이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구비해야 될 품목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인치 휠, 32급이라든가 33급에 해당되는 이런 사이즈들을 잘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또는 업체에서 그 16인치 휠 타이어를 못 구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16인치 휠에 대한 주문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휠 수입하고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잘 안 나간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인치 휠에 대한 수입도 줄이게 되고 하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한계옵셋 그 폭을 넘어가지 않는 법칙에서 넘어가지 않는 한계옵셋에 딱 맞게 나오는 이런 휠들 자체도 이제 수량이 덩달아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고, 저도 토요 패키지 작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물건을 만들고 차를 만드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망성적인 이제 재고 부족, 휠 타입뿐만 아니라 윈치도 없어서 막 작업 밀리고 못한 적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변화를 하면서 윈치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윈치도 사용을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 휠하고 타이어는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와중에 지금 요즘에도 지금 이번에 지금 작업하는 차량도 도저히 이제 16인치 휠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없어서 그리고 있더라도 이제 맞지 않는 옵셋들 이제 이런 휠밖에 없고 그래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 앞으로 이런 상황 자체가 뭐 수입이 막 늘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패키지에 들어가는 기본 타이어 그리고 기본 휠의 사이즈 자체를 변경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코란도 스포츠와 렉선 스포츠 그리고 22년식 밑으로 나온 칸들에는 16인치가 그동안 다 들어갔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휠은 17인치, 타이어는 32인치 혹은 33인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 성능이 괜찮은 타이어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서 작업을 해드릴 것이고 휠은 17인치는 지금 수입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급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뭐 18인치 19인치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오프로드 라이프를 즐길 때 그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구동 계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구동 계통이 튜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휠 타이어만 되어 있을 때 그 휠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자릿수도 안 될 정도의 낮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동 계통이 만약에 같이 튜닝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지고 휠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로드 라이프를 즐길 때 굳이 완전 오프로드가 아니다 치더라도 우리가 뭐 오프로드 라이프 자체를 즐길 때는 타이어 성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은 최대한 브레이크가 사이즈가 허용하는 선에서 휠은 최대한 작은 사이즈 그리고 타이어는 휠하우스가 허용하는 선에서 가장 큰 사이즈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예전에는 15인치를 이제 위주로 세팅을 하다가 브레이크 사이즈가 커지면서 더 이상 15인치 넣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16인치 세팅을 한 것인데 22년식 그 칸부터는 이제 브레이크 사이즈가 커지는 바람에 이제 어차피
16을 쓸 수 없었고 17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차종의 기본 휠 사이즈를 17인치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시키더라도 늘 해왔던 그 한계 옵셋은 이제 변하지 않게 세팅을 하고 있고, 타이어의 폭도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32인치 3위급 같은 경우에는 265, 그 다음에 33급 같은 경우에는 285, 이 폭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폭에 대한 부담은, 아니 폭에 대한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휠이 커지고 타이어의 비중이 좀 작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프 공기압을 이제 적정 공기압에서 오프용으로 공기압을 뺐을 때, 그때 해당되는 그 단면적은 17인치가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차가 가만 서 있을 때, 또는 이제 일반 도로를 달릴 때 차를 바라봤을 때 휠이 크면 클수록 좀 이뻐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이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그런 익스트레이션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성능 위주의 휠들을 세팅해 왔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그 오프로드 성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 외관상 좀 더 이뻐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분들의 이제 그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17인치 휠과 또 17인치 타이어를 바뀌면서 원가 상승이 이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원가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업자로서 물건을 받아오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소비자가로 환산하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가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원가 상승이 거의 한 20몇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것을 또 이제 그 패키지 자체도 지금 할인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거기서 또 이 부분이 또 추가가 돼야 되니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 원가 상승이 된 부분을 100% 이제 반영하진 않고, 또 제가 또 좀 손해보죠. 좀 적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원가 상승만큼 100% 이렇게 이제 적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생각은 한 50% 정도, 반 정도는 이제 제가 부담을 하고, 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비자분들께 계속 부담을 해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내용은 그런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 자체가 또 변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런 변화들을 몰래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업무 보고차 또 혼자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또 촬영하면 좀 비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타이어 그냥 지금 어차피 해야 되니까 교환하는 거 같이 한번 올려봐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좀 시청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처음 이렇게 저를 보신 분들은 구독과 그 알람, 그리고 좋아요까지 설정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토미의 팬이 되신 분들도 또 이제 몇 분 계십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계시는데 꾸준하게 성원해 주시길 바라고, 멤버십과 슈퍼땡스를 이용해서 토미가 좀 더 우리나라 그 오프로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후원을 좀 해주시기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저는 지금 일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미였습니다.